박찬희 기자와 증시 프리즘으로 문을 엽니다. 박 기자. 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 한 줄 요약도 이 땡큐 외국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 증시는 가만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이후 1%대 급락세로 마감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흐름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뒤이어 발표된 12월 소매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한 겁니다. 이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고 그 직후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로나19 확진 소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5,6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좀 이쯤 되면 좀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뭐 되게 중요한 어떤 대세적인 흐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외국인이 이 증시를 계속 순매수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최근 원화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나타나는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환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환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한국 증시 투자하는 것이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5.3원 하락한 1,232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9개월 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나 또 금융주 같이 대형주에 이 자금이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보다 글로벌 경기 상향을 고려해서 반등성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이 패시브 자금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올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해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진석의 긴축 기조 등 여러 이 대내외 악재가 증시에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올해에는 증시가 반등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는 연초 대비 9% 반등하고 있고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7%대, 한국 코스피 지수는 6.4%,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4.6%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계속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돌파한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무사히 넘기긴 했지만 당장 다음 주 이 설 연휴로 증시가 휴장을 하고 또 이후 2월 1일에는 연준의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홍콩이 30일부터 아예 감염자 격리 의무 자체를 폐지한다고도 하고 또 이제 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학자들 조사를 봤더니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4.8%에서 올해 5.1%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뭐 평가들은 대세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있었죠. 국내에서는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뜻밖에도 굉장히 비둘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금리 이미 높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동결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게 또 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더 쉽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앵커께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증시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요? 글쎄 뭐 지배구조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하도 많아서 어떤 걸 들어야 되나 싶은데. 예. 네,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이 외국인 사정 등록을 의무화해서 등록증을 발급한 뒤에 모든 매매 내역을 이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무려 30년 동안 유지됐던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제도가 수행했던 외국인 투자 한도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 기능은 제도 폐지 이후에도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복잡한 서류 작업 절차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보만 제시하면 곧바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여권 번호를 제시하면 되고 이 법인의 경우에는 식별 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 밖에 내년에는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이 상장사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감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또 아이디, 이 등록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2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유지돼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좀 유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관리하는 종목이 30여 개로 과거에 비해서 대폭 줄었고 그마저도 이 전체 외국인 자금 비중이 중요한 거지 이 외국인 개개인 투자의 비중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뭐 존이나 제임스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30년 넘게 유지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제도 폐지 결정은 대외적으로 이 금융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올린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이 제도 개편이다라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이 제도 폐지 결정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한 조치였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네. 한편 금융위는 제도 폐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세부 진행 과정은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제도 이 등록 제도의 폐지로 외국인 자금 유입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늘렸고 네. 이제 또 외국인 등록 제도도 폐지를 하고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은 코스피 4,000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정도에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